아유 그냥 뭐 요즘 우리 학원 잘 됐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버리고 가면 친구한테 버리는 것도 안 되고요, 나한테 버리는 것도 안 돼요. 그래 서로 주고받아라. 집에 가지고 가. 알았지? 집에 가지고 가. 알았지? 자, 가자.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을 다니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야. 너네한테 뭔가를 의무를 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문법입니다. 15세기 문법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뭐 있냐면요. 15세기 문법 중에 조사, 그리고 가변, 체언, 그리고 어미,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종어제, 훈민정음까지. 세종어제, 훈민정음 제목까지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제목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일단 포부는 원대하게. 너네 지금 목표 스카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맞잖아. 인서울이잖아요, 목표. 그지? 일단 높이 잡아놔야 시끄러. 스카이로 빨리 잡아. 스카이로 해놔야 인서울이라도 해요. 알았지? 자, 갑시다. 근데 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표가 동국대였거든? 근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성적이. 생각지 못했는데 점점 성적이 오르는데 2학년 때 갑자기 1등급이 뜨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용기를 가지자고 조사부터 갑니다. 자, 일단은 15세기 조사를 알려면 현대의 조사를 먼저 알아야 되기는 합니다. 조사의 종류는 격조사가 있고 보조사,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있죠? 아는 사람? 접속조사. 비슷했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격조사에는 총 7가지, 7개의 문장 성분을 만들 수 있는 조사들이 있죠.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혹격조사,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처음 듣는다. 주격조사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 손 있어도 드지 마세요. 없으시죠? 훌륭해. 아주 진짜 후등생들만 여기 있어. 자, 이렇게 7가지의 격조사들, 주어 만들어주는 격조사, 목적어 만드는 거, 보어 만드는 거, 서술어 만드는 거, 관용어 만드는 거, 부사어, 독립어 만드는 격조사들, 제일 중요한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들이었어요. 보조사 하면 떠올라야 되는 어떤 쫘르르르르르 음절들의 나열이 있어. 다 같이 시작. 은는, 만도나 조차, 부터 마저까지요. 얘네들이 뭐예요? 보조사입니다. 혹시 최근에 오신 분들이 쟤네들이 무슨 주문을 외우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보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보조사는 은, 는, 만, 도, 나, 요 5가지입니다. 그 다음 조차부터 마저까지 요뿐 요런 애들은 나중에 우리 시험 범위가 품사일 때 그때 다시 외울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은, 는 얘네가 보조사라는 거는 알아야 돼. 쌤이 묶는 거 제일 싫어하는 4개 음절. 은는, 이가 진짜 개극혐. 은는이랑 이가는 묶일 수가 없어요. 왜? 은는은 보조사고 여기고, 이가는 격조사잖아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걔네들은 묶으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보조사에 은과 는이 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접속조사에는 앞단어랑 뒷단어를 동등하게 연결해주는 와, 과, 랑, 이랑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접속조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체언과 체언 사이에 있어야만 합니다. 접속조사는. 보조사랑 격조사는 그냥 체언 뒤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접속조사는 반드시 뒤에도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체언이 와야 되는 거야. 나와 너, 사과와 배, 국어와 수학 이런 식으로.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15세기 조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격조사부터 해볼까? 격조사 첫 번째. 주격조사. 부터 가겠습니다.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요, 이, 가, 높임에, 깨서, 에서,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15세기에 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우리 요거 한 4번째 하는 걸 거야. 그래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가 없었어요. 뭐밖에 없었냐? 주격조사는 오로지 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거 하나 있었어요. 끝. 하나밖에 없어요. 가가 없어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라는 주격조사는 근대국어 이후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그 전까지는 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채연이 사람이에요. 채연이 할아버지예요. 채연이 공자예요. 이렇게 3가지 채연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격조사 이를 붙이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 사람 이, 공자 이, 하나 비. 이렇게 읽으면 돼요. 뒤에 이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고. 사람 뒤에 이를 붙였더니 사람이, 근데 이렇게 그대로 쓸 수는 없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연철. 지난주에 배웠었던 연철에서 이렇게 뒤로 넘겨버려야 됩니다. 자, 일단 이가 어떤 경우에 붙는지 봤더니 앞말에 받침이 있어요. 자음으로 끝나는 채연 뒤에 주격조사는 이가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이응은 음가가 있는 이응일까 없는 이응일까? 없는 이응이에요. 음가가 없는 이응이다 보니 비어있는 거야. 앞에 있는 애를 뭐 해줄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자리가 비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앞이 비어 있는 동그라미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채연 뒤에서 음가가 없는 애가 앞에 있는 종성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자음 끝에 음가 없는 자리가 비어 있으니 연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철이 필수예요. 연철이 일어납니다. 늘 항상 사람, 이, 말씀, 미, 도저, 기 계속 연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공자 볼게요. 공자. 공자가 말씀하시길 요거를 15세기 버전으로 우리 번역을 해보자고. 공자 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 잘 생각해봐. 중세국어는 컨셉이 표음이야 표의야. 소리대로 쓰는 게 컨셉이야? 어법에 맞춰서 쓰는 게 컨셉이야? 소리대로 써야 돼요. 소리대로. 근데 공자이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공자이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죠. 그쵸? 짝대기 하나만 찍 그어도 우리는 얘를 공자이로 읽습니다. 왜? 중세 때 얘는 어떻게 읽어요? 아이로 읽잖아요. 이거 애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단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로 끝났으면 짝대기 하나 그으면 되네? 짝대기만 그으면 되는 주격조사도 있었다. 왜?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이런 비어있는 자리까지 둘 필요가 없어. 그냥 짝대기 그어버려. 그리고 얘는요. 하나비. 이미 이 발음이 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줘도 이미 이로 발음이 나고 있으니 아무것도 안 써줘도 이거 주격조사 이가 발음이 된다고 볼 수 있네. 그래서 주격조사가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미 이로 끝나는 애들은 앞에 있는 채연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 이, 에, 어이, 오이, 우이, 여이, 야이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런 애들 반모음 이로 끝나는 애들 그죠? 반모음 이로 끝나는 애들 로 끝나는 채연들일 때는 아무것도 안 써도 어차피 이로 발음이 난다. 하지만 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는 채연일 때는 짝대기만 그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자고. 별 뒤에는 어떤 조사가 와야 돼요? 주격조사? 첫 번째 거 이렇게 해서 별이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개가 넓다라고 하고 싶어요. 3개 뒤에 주격조사 뭐 붙이면 돼요? 3번. 왜? 이거 어떻게 읽어? 중세국어 버전으로. 서희교이로 읽어요. 어차피 이로 끝나네. 이미 이로 끝나니 굳이 이를 안 써줘도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써도 주격조사가 실현됐다라고 보는 거. 자, 그럼 요거는 어때요? 붙여. 야, 이거 붙였는데 왜 이 당시에 텨라고 쓰니? 국외음화가 없어서.
국의 음화가 없어서 부터 뒤에는 주격조사 뭘 붙여주면 돼요? 이거죠. 왜? 부터는 뭘로 끝나? 어로 끝나요. 부터는 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로 끝내줘야 돼. 부터이 요렇게. 주격조사랑 형태가 똑같은 애가 현대국어에서 주격조사 형태 똑같은 애 누구 있어요? 복격조사죠. 복격조사랑 주격조사랑 똑같이 이가입니다. 모기 같은데 이 자식? 뭐가요? 근데 이렇게 열었는데 없으면 진짜 허무해.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 지금 없지. 얘 누가 한 명 물었나 본데 왜냐면 얘 속도가 좀 느렸어. 누가 한 명 희생당한 것 같은데? 누가 한 명 희생당한 것 같은데? 잠깐만. 저기 삐져나왔는데? 잡았다. 야, 누가 하나 물었네. 야, 누구 좀 물렸네. 응, 빨간데? 이거 어떻게 손을 딱 잡으셨어요? 느렸어, 얘가. 몸이 무거웠어. 배고픈 애는 못 잡아. 알지? 배부른 애만 잡을 수 있어. 어이씨. 야, 내가 너네 살렸어. 주격조사랑 형태가 똑같은 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복격조사예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이 가 형태가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쌤이 어떤 수업했냐면 약간 지쳐 보이지 않니 나? 늘 그런가? 오늘 아침에 뭐 수업했는지 알아? 관동별곡 수업했어. 뭔지 알아요? 정철의 관동별곡. 관동별곡이 한 가사인데 한 270줄 돼요. 3시간 동안 절반 했어요. 가사야, 가사. 근데 그리고 그거 뭐 했냐면은 여기다가 한반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한양에서 여기 전남에서 한양 갔다가 여기서 양주 갔다가 여주 갔다가 뭐 금강산 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막 그리면서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관동별곡을 하다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조사다. 주격조사인가요? 왜? 그렇지. 주격조사와 복격조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복격조사는 뒤에 어떤 서술어가 오면 돼요? 되다 혹은 아니다 라는 서술어가 오면 그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은 보어예요. 보어. 아무리 주격조사랑 똑같이 생겼어도 뒤에 되다가 있으면 걔는 복격조사예요. 그래서 얘는 복격조사인데요. 왜 이가 아니라 짝대기 하나만 그었어요? 이랑 반모음 이를 제외한 모음인 오로 끝났기 때문이죠. 그죠? 또 왔습니다. 또 돼요. 살짝 날로 먹겠습니다. 끝. 서술어만 보면 된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날로 먹을게. 서술격조사만 좀 날로 먹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서술격조사가 뭐죠? 현대국어에서? 이다죠? 이다. 똑같이 생겼네. 이랑 똑같이 생겼네. 근데 중세국어 때는요, 서술격조사를 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라라고 했어요. 이라.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이메리미라. 이렇게. 알겠죠? 자, 이라. 그럼 느낌 오시죠? 짝대기라.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냅다라. 저 동물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슴 뒤에 뭐 붙이면 돼요? 이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연철해서 사슴이라 라고 하면 됩니다. 이곳이 나의 뿔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불휘. 자, 불휘다 라고 하고 싶어요. 뭐라고 쓰면 돼요? 불휘라만 쓰면 되네. 왜? 이로 끝났네. 이로 끝났죠. 불후이 이렇게 읽으니까 불후이라. 우리 순식간에 격조사 3개 끝냈어. 4개만 더 하면 돼. 개 쉬운 거 하나 할게요. 너네 잘 알고 있어요. 목적격 조사입니다. 목적격 조사는 이렇게 혹은 를 인데 지금도 똑같죠?
자음으로 끝나는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을을 쓰니 르를 쓰니 을을 씁니다. 책상 을, 책을 을을 씁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일 때는 당연히 을, 모음으로 끝나는 책상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일 때는 를 씁니다. 지우개를, 친구를 이렇게. 근데 왜 아래 아를 쓰던가 을을 쓰던가 두 개로 쪼갰을까요? 그렇죠. 훌륭하다. 자, 뭐가 양성이고 뭐가 음성이야? 아래 아가 하늘을 본땄기 때문에 양성이었고 은은 땅을 본땄기 때문에 음성이었죠. 처음으로 모음조화와 관련 있는 조사가 등장합니다. 얘들아, 이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모음조화랑 관련 있니 없니? 왜 없어? 중성이니까. 기억하세요. 중성모음은 모음조화와 관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이 글자를 놓고 봤을 때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모음조화가 일어났다. 자, 잘 들으세요.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모음조화가 일어났다. OX. 왜? 주격조사는 중성이야. 모음조화랑 관련이 없어. 자, 다시 잘 들어봐. 요 글자에 모음조화가 일어났다. OX. 요 세 글자에 모음조화가 일어났다. OX. 자, 도리도리 끄덕끄덕. 왜? 그렇지. 사와 람에서 일어났죠. 그럼 이거는 이유가 뭐야? 모음조화 왜 일어난 거야?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모음조화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클리닉지에서도 풀어보셨겠지만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모음조화냐, 체언조사에서 일어난 모음조화냐, 어간어미에서 일어난 모음조화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 꼭 나와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대진고 시험 문제에서 한글, 요거 중세국어 문법 나오면 뭐는 반드시 나온다? 모음조화 관련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조사, 목적격 조사입니다. 넘어가고 관형격 조사 가볼게요. 관형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의, 요거 하나죠. 딱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근데 중세 때는 몇 가지 있을까요?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요렇게 생긴 애랑, 얘들아 이거 아래야 의죠? 아래야 의, 아래야 플러스 이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이거 알잖아. 잘하는 개념이잖아. 이렇게. 관형격 조사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관형격 조사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서술형으로. 아, 제가 날 물었었네. 나였네. 나를 구한 거네, 내가. 어? 에어컨 틀어달라고? 더워요? 지금 11월인데. 그렇긴 해. 에어컨 최저온 이따가 저기 쉬는 시간에 틀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관형격 조사는 조금 밖으로 빼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황당하네. 나였어. 자, 이 관형격 조사는요, 좀 쪼개줘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요, 뭐에 따라서만 구분을 했냐면, 의문 환경에 따라서만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의문론적, 구분을 했어요. 조사를 쓸 때. 자음으로 끝났냐, 모음으로 끝났냐,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만 구분을 했어. 근데 관형격 조사는 뭐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의미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의미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형태론적 구분이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 문법 공부하는 고딩인데 형태론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형태론이 무슨 뜻이냐면요. 의미랑 관련되어 있다. 단어의 의미랑 관련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 형태론적으로 구분 한번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 뭘로 구분해야 돼, 얘들아? 얘가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 유정은 뭐고 무정은 뭔데? 사랑, 믿음, 슬픔.
유정이야? 무정이죠. 왜? 저걸 구분하는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예요. 사람이거나 동물이거나 곤충이거나 신이거나 죽었지만 사람이거나 이러면 다 유정명사고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것이 사람이었던 건 또 아닌 것이 그러면은 무정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정명사는 시옷을 써줘요. 관형격조사. 얘들아, 나무. 근데 나무를 왜 이렇게 쓸까? 모음조합. 자, 나무는 유정이야, 무정이야? 무정이죠. 식물은 동물이 아니니까 무정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나무의 잎이 요 의를 시옷으로 쓰다 보니 나뭇잎이 된 거 아니야. 그죠? 이 이유가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나뭇잎이 왜 나뭇잎이야? 이 관형격 조사가 옛날에 시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지? 배! 유정이야, 무정이야? 무정이잖아요. 의 사람, 그래서 뱃사람, 요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뱃사람, 뭐, 나뭇잎, 여기에서 사이시옷이 왜 들어갔을까? 콧날, 뭐, 이런 거, 왜 들어갔을까? 쟤 때문이에요. 관형격 조사 때문이에요. 얘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이시옷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 유정명사도 나눠 볼게요. 유정명사는 한 번 더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형태론적으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만만할 때 낮춰도 되는 유정명사, 그리고 높여야 되는 유정명사 두 가지로 나뉘죠. 존칭일 때는 또 시옷을 써요. 왕의 명령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 대신에 뭘 써야 될까요? 시옷, 이렇게. 왕시옷 명령이라고 써야 됩니다. 왕스 명령이죠. 왕스 명령. 아, 약간 쟤네 따라한 것 같지 않니? 그지? 미국 여러모로 좀 따라한 게 많은 것 같아. 걔네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살짝 따라한 게 많은데 왕스 명령 요렇게 가요. 높임의 대상일 때는 스로 갑니다. 그 다음 낮춰도 될 때는 또 한 번 나눕니다. 뭘로?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유정의 평칭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형태론적 구분이에요? 의문론적 구분이에요? 잘한다. 그렇지. 의문론적 구분입니다. 양성 모음이면은 아래야, 음성 모음이면 의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4단 구성. 되죠? 이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요 뒤에 관형격 조사를 쓸 거야. 뭘 써야 될까요? 의, 아래야, 아래, 요렇게 쓸 거야. 그 다음 완성형은 도, 저, 요렇게 나타나겠죠. 도둑이죠? 안 높여도 되잖아.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난 이유를 써라 라고 하면은 총 3가지를 써야 돼. 뭐뭐 써야 돼요? 유정의, 평칭의, 양성 모음 조화 3가지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에다가 관형격 조사를 써야 돼요. 시옷을 쓰죠? 그러면 늘 시옷. 리을 시옷은 받침으로 쓸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안 빼도 돼. 아까 전에 왕 시옷. 요건 왜 밖으로 뺐을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할 거야? 안 되잖아요. 밖으로 빼야지. 한자는 한자고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밖으로 뺄 수밖에 없었지만 하늘은 우리말이니까 시옷을 좀 밀어넣기를 할 수 있어요. 받침에다가. 하늘, 뜻. 당시에는 이렇게 또 썼으니까 하늘 뜻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왜 시옷 썼어?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무정명사라서. 무정명사 관형격 조사 딱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근데 뭐 왕인 경우에는 유정의 존칭이라서 시옷, 무정이라서 시옷,
유정의 평칭의 양성이라서 아래야 의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써야 될지 두 개를 써야 될지 하나를 써야 될지 완벽하셔야 서술형사 쓰잘데기 없이 1점, 1.5점 안 깎입니다. 알았죠? 관형격 조사에서 서술형 잘 나오니까 요거 꼭 완벽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부사격 조사 갑니다. 요 조사들 중에서 뭐가 제일 빡세게 얘들아? 지금 말하는 거 없어. 부사격 조사가 제일 빡셉니다. 부사격 조사. 이 관형격 조사보다 빡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격 조사 뭐 있어요? 에로 가장 대표적인 부사격 조사가 에로죠, 에로. 요걸로 가면 돼. 부사격 조사 에하고 로. 일단은 부사격 조사 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감아? 느낌아? 그치?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 왜 울리는지 알아? 너네가 모처럼 조용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나만 얘기해가지고. 양성모음일 때. 어이는 음성모음일 때. 여이는 뭐겠어? 하나 남은 거. 중성일 때. 이나 반모음 이를 가지고 있는 체언일 때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아이 쉽다. 얘네들 뭐라고 부르냐면요. 처소, 즉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들이다 라고 해서 처소부사격 조사라고 부릅니다. 아이, 어이, 여이예요. 그러면 처소일 수도 있고 뭐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뒤에 어떤 조사가 붙어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기에 뭐 붙으면 될까요? 이거죠? 요거는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끝나고 상관없어요. 알았지? 부사격 조사는 자음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요게 아래 아니까 오케이 양성 모음 그 다음 완성보는 바, 라, 매 연철까지 시켜주면 됩니다. 그치? 날개에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날개 중세 버전으로 나라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이 뒤에 어떤 부사격 조사 쓰면 돼요? 1번, 2번, 3번. 3번이죠? 3번이죠? 왜? 이거 중성으로 끝났잖아. 중성으로 끝났으니 나라이여이입니다. 나라이여이. 여기는 바라마이. 나라이여이 이렇게 읽혔다라는 거예요. 중세 때. 이거 구분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로에 해당되는 부사격 조사는 이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으로 이거예요. 양성모음이면 아를 써주고 음성모음이면 음성모음을 써주고 근데 이 으로가 붙는 애들은 전부 다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일 때고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그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일 때는 뭐 붙여주니 얘들아? 저기 으로야? 로만 붙지. 그치 로. 이거는 뭐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일 때. 간단하네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지. 부사격 조사가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첫 번째 부사격 조사. 그 다음 부사격 조사 두 번째 갑니다. 부사격 조사 두 번째. 이번에 보니까 그 프린트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죠? 너네 문법 진도 시작했어요? 그냥 나눠주기만 했어요? 아직? 안 해갔어요? 근데 프린트 봤더니 그 훈민정음은 당연히 있고 용비어 첨가가 보통 1장, 2장만 하거든? 5개 있던데? 125장까지 있던데? 천세, 우희 뭐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요게 사용됩니다. 두 번째 부사격 조사. 요거 뭐냐면요. 특수부사격 조사예요. 특수한 부사격 조사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사격 조사가 추가됩니다. 뭐냐면요. 생긴 게 똑같네요. 요렇게 생긴 부사격 조사가 있어요. 뭐랑 똑같이 생겼어? 관형격 조사랑 똑같이 생겼어.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가? 방법이 있나?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분해?
일단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현대어 풀이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현대어 풀이에 위에 뭐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거의 정체는 당연히 부사격 조사겠죠. 근데 이거 주겠니? 현대어 풀이 주겠냐고. 안 줍니다.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치만 일단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어떤 조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연철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 플러스 의겠다까지는 알아요. 그죠? 아침 플러스 의겠다까지는 알아요. 근데 자, 잘 생각해봐. 얘가 관용격 조사가 될 수 없는 이유 증명해봐. 의는 관용격 조사려면은 뭐 뒤에 붙어야 돼요? 반드시 유정명사에 붙어야 돼요. 맞잖아. 그지? 의가 관용격 조사로 쓰이려면 반드시 유정명사 뒤에 붙어야 돼요. 의는 무정명사에는 아예 그냥 근처에 가지도 못해. 근데 아침 유정이야? 무정이죠? 무정이잖아. 그럼 얘는 최소한 뭐는 아닌 거야? 관용격 조사는 아닌 거야. 자, 일단 관용격 조사 의와 부사격 조사가 헷갈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특수부사격 조사 의가 붙는 환경은 시간이거나 방향이거나 여기서 방향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뭐 동서남북, 앞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신체 부위, 코, 뭐 머리, 팔, 손 이런 것들. 시간, 방향, 신체 중에 유정명사 있어요? 얘들아 눈, 유정명사야 이거 눈? 사람이야 눈이? 우리의 소유물이지. 그지? 눈, 코, 입, 손, 발 무정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헷갈릴 수가 없어요. 왜 앞에 있는 게 유정명사가 아닌데 의가 왜 붙어있지? 아 이거 부사격 조사구나.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앞 맞아요. 앞에 옛날 표현은 이렇게 알프였습니다. 알프. 앞을 옛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이 뒤에는 이게 와야 된다. OX. 왜? 방향이잖아. 쟤는 특수부사격 조사 써줘야 돼요. 뭐 써야 돼? 의. 이거야? 아니야. 그렇지. 요거네. 아래야 의를 써야 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죠. 알페. 그 퇴계 이황의 도산시비곡이라는 연시조가 있어요. 거기에서 고인들이 뉘어던 길이 알페 있네 라고 하면서 요 표현이 써여요. 이거 여기에서 이 의는 뭐구나? 부사격 조사구나 라고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너무 많이는 안 할게요. 부사격 조사 4까지만 할게요. 3은 상대. 무슨 뜻이겠어? 뭐뭐에게 이런 뜻이겠죠? 누구에게. 상대를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 어떤 거를 썼었냐면요. 다려, 손, 너희 이런 거를 썼습니다. 다려, 손, 너희 뭐뭐에게 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자 그러면 님다리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님에게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이거 중세국어 문법 열심히 공부해놔야 되는 이유 뭔지 알려줘? 진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너네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화장실 갔다가 조선시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비 오는 날 물구덩이에 떨어졌다가 저기 세종대왕 앞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말이 통하려면 너 다리오 가겠노라. 날 다리겠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저거 애기라는 뜻이 내가 알고 있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숏그이도 있어요. 숏그이. 얘는 딱 봐도 그렇지. 높임의 부사격 조사도 있었다. 끄이입니다. 끄이. 자, 요거 스끄이로 읽어요? 그냥 끄이로 읽어요? 어떻게 알았어?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사는
된 소리로 읽는다. 스크이 이렇게 읽지 않고 끼로 읽는다. 끄이로 읽는다. 끄이. 자, 마지막으로 부사격 조사 하나만 더 갈게요. 비교 부사격 조사. 개중요. 개중요. 부사격 조사 2랑 부사격 조사 4가 좀 중요합니다.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2번이랑 4번입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로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현대 국어에서도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예뻐. 자, 여기서 비교 부사격 조사 어디 있어요? 와. 또 보다. 그렇지.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도 똑같아요. 부사격, 비교 부사격 조사 중에 와, 과 이런 뜻으로 쓰이는 비교 부사격 조사와 보다의 뜻으로 쓰이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있었는데 중세 때 와, 과의 비교 부사격 조사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에, 이 이렇게 생겼어요. 에나 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열받는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뭐랑 똑같아? 초소부사격 조사랑 똑같이 생겼고요. 얘는 뭐랑 똑같이 생겼어요? 주격 조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구분할 건데? 어떻게 구분할 건데? 자, 한번 보세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애가 처소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중국과 다르다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용비어천가에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동부하시니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고성이 같다. 이거 옛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옛 성인이 같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뭘로 바꿔서 해석해야 돼? 옛 성인과 같다로 해석해야 돼. 즉, 에, 이, 와, 과가 붙는 거는 뒤에 오는 서술어가 같다, 다르다, 뭐 닮다, 비슷하다 이런 의미가 서술어로 쓰였다. 그럼 걔는 비교부사격 조사로 쓰인 거구나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뭐 보다로 쓰이는 애들은 도곤, 라와 이렇게 생겨먹은 부사격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에랑 이가 부사격 조사로도 쓰였다. 뒤에 서술어가 같다나 다르다가 올 경우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특수한 부사격 조사, 시간이나 방향이나 신체일 때는 에 대신에 의를 썼다. 요런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조사 하나 남았어요. 혹격조사. 혹격조사도 의문론적 환경에 따라서 구분을 하지 않고요. 형태론적 환경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형태론적 환경에 따라 구분을 한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 높여야 되는 대상을 부를 때는 하, 임금하, 왕하, 공자하, 왕자하, 달하 이렇게 임금이시여, 달이시여, 왕자시여 이렇게 낮춰야 되는 대상일 때는 어떻게? 아, 야, 누구야? 친구야? 동생아? 똑같네, 지금이랑. 높이, 낮춤. 자, 얘들아,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이게 지금 의문론적 구분인지 형태론적 구분인지 맞춰주세요. 알았지? 부사격 조사 에와 의. 부사격 조사 에와 의. 형태론적 구분이야? 의문론적 구분이야? 부사격 조사 에와 의. 형태론적이잖아. 왜?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단어의 뜻이 그냥 장소야. 그러면은 아이, 어이, 여의를 쓰지만 시간이나 신체나 방향이야. 의미가, 단어의 의미가. 그러면은 아이, 어이를 써야 되잖아. 이거 의, 어이를 써야 되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을과 를 얘는 무슨 구분? 이건 의문론적 구분이죠. 왜? 자음으로 끝났냐, 모음으로 끝났냐니까. 이해되세요? 하와 야. 이건 형태론적 구분,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랑 짝대기 의문론적 구분. 요렇게 조사를 구분하는 기준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요거 가야지. 보조사 가야지, 보조사. 보조사 갑니다. 보조사는 우리 가볍게 가겠습니다. 요거예요. 첫 번째. 주제, 표시, 보조사라는 보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강조해주는 보조사라는 뜻이에요. 강조해주는 보조사. 예. 내가 예쁘다. 이거랑 내가 예쁘다랑 나는 예쁘다 중에 뭐 둘 다 재수 없지만 뭐가 좀 더 재수 없니? 이거지. 왜? 너는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강조해주는 내가 예쁘고 너도 예쁘고 우리 다 같이 예쁘고 에브리바디 프리티 이거 말고 이거는 나를 강조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뭔가 앞에 있는 체언을 강조해주려고 할 때 은는을 썼습니다. 은는을 썼습니다. 쉽네. 은은 뭘로 끝날 때?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일 때,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일 때 는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뭐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꼭 기억해야지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은 써주고 연철해서 말씀은 가면 됩니다. 주제 표시 보조사예요. 하지만 뭐는 아니냐? 격조사는 아니에요. 보조사예요. 은는은 보조사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조사의 종류. 격조사 아니고 보조사다. 그리고 우리 보조사 종류 중에 한 개만 더 할게요. 의문보조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의문보조사. 되게 특이한 개념이거든. 이 의문보조사라는 개념이. 왜 그러냐면은 의문보조사는요. 현대국어랑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뭐냐면 체언과 결합해서 아예 의문문을 형성해 버립니다. 얘들아, 조사가 문장을 만들 수 있니? 조사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문장을 종결시킬 수 있는, 문장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애는 누구야? 어미야. 그렇지, 어미야. 그러니까 요 의문 보조사는 무슨 역할을 해주는 애냐면 의문형 어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미는 아닙니다. 조사예요, 조사. 왜? 체언과 결합하기 때문에. 근데 체언에 결합해서 마치 어미처럼 의문문을 형성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가, 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 고로 생겼습니다. 가, 고. 그리고 간혹가다 아, 오 이렇게 생긴 의문형 어미가 의문 보조사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요거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자, 우리 혹시 주변에 경상도 친구, 가족, 시골 있어요? 없어요? 다 서울 출신이야? 친구? 자, 잘 생각해봐. 친구를 만났어. 이 어디가 노야 나야? 어디 가노? 그래요. 네 지금 학교 가나라고 하죠. 그죠? 학교 가나 이래요. 어디라는 말이 붙을 때는 O 계열이 붙고요. OX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할 때는 아 계열이 붙어요. 자, 다시. 너 이름이 뭐고 뭐 이러죠. 그죠? 뭐노 이럴 수도 있지만 뭐고 이래요. 근데 아 네가 다현이가 이러지. 그지? 뭔지 알겠지? 네 이름이 뭐고 할 때는 O 계열을 쓰는데요. 아 네가 그 다현이가 할 때는 가를 씁니다. 이게 여기서 온 거야. OX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을 무슨 의문문이라 그래요? 판정의문문이라고 합니다. 판정의문문일 때는 가라고 물어보고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은 큰일 나요. 너 아침 뭐 먹었어? 라고 했는데 네 이러면 싸우자는 거잖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일 때는 고를 씁니다. 요거예요.
자, 뭐? 채연이죠? 대명사죠? 이거 뭐고 여기서 온 거야? 아, 네가 다현이가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여기서 온 겁니다. 의문 보조사에서 온 거예요. 채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학교가 요거는 보조사일까요? 이거 채연이야, 얘들아? 채연 아니지? 이거는 어간, 어미. 근데 뭐고 할 때는 채연, 조사. 다현이가 채연, 조사. 뭔지 알겠지? 채연 조사에서의 조사가 바로 의문 보조사고요. 의문형 종결어미는 이따가 우리 어미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조사는 강조해줄 때 사용하는 주제 표시 보조사 은는 채연 뒤에 붙어서 의문문을 만들어버리는 의문보조사 가, 고가 있었는데 의문문일 중에서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가를 썼고 설명 의문문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고를 썼다. 이거 잘 생각 안 나면은 사투리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학교 간호 이상한데? 학교 간호 이상한데? 이 오는 설명이구나. 아가 판정이구나. 이거 가시면 됩니다. 보조사 했고요. 사실 접속조사는 할 게 없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와, 과 똑같이 생겼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접속조사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일단 와가 있고 과가 있는데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일 때는 당연히 과를 씁니다. 사람과 수박과.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일 때는 복숭아와 배와 사과와 와를 씁니다. 근데 우리 자음 중에 요걸 뭐라고 불렀어요? 반설음이라고 불렀어요. 설음이라고 확실하게 이름 지어주지 않고 반만설음이다라고 했어요. 중세 때 리을을 되게 모음 취급을 했어요. 그냥 흘러가는 소리다라고 해서 모음 취급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리을까지 포함시킵니다.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는 체언 뒤에 접속조사를 과 대신에 와를 붙였다. 요런 차이점, 요거 하나. 근데 이건 몰라도 돼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대진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요거는 이런 식인 거야. 입술와 이렇게 쓴 거야. 중세 때. 코와 입술와 이렇게. 코와 입술와. 조사 끝. 쉬었다가 어미 들어갈 거고요. 지금 5분이네요. 15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